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제가 파상적으로 부동산을 추천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기다리라고 하거나 실거주자 위주로 소형 저가 아파트 매수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오른 까닭은 속칭 기득권 세력인 대기업, 정치, 경제 관련 인사들, 부자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러한 투기 혹은 투자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투장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야기시키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점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오늘은 경실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파헤치면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처한 여건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의 길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LG, 삼성, 롯데, SK 저도 뭐 대기업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은 매출보다도 오히려 땅 투기로 돈을 더 번 게 사실이에요. 정부 세종청사 마찬가지고요. 여기 국회의원들 뭐 온상이죠. 여기 건설사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반대하느라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정부도 거기에 넘어갔고. 자, 부동산 투기 선도해야 할 이 세력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부동산 혁신 주장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권이다. 요즘 안타깝네요. 일반 서민들을 기반으로 한 정권인데, 두 번째, 강남은 99년 2.2억에서 현재 16.2억으로 7.4배나 상승. 여러분들 물가가 과연 7.4배 상승했을까요? 99년에서 천만회죠. 가구당 14억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 청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이 자산 격차가 강남권은 17억, 비강남권은 8억으로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5년 동안 이 사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사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노동자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요. 20년간 모여야 돼. 20년간. 사실상 저금을 한다면, 먹고 쓴다면 100년 넘게 해도 지금 집값을 못 잡아요. 집값은 또 가만히 나에 더 뛰죠. 불평등, 주범인 땅과 집, 이걸 투기 근절하고 자산 격차를 해소. 정말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하니까 문제죠. 불평등의 주범, 주택임대사업 전면 폐지. 왜 이걸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뭐 서민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이거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보유세 강화 등 자산 격차를 해소해야겠죠. 보유세도 지금 있으나 마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제도, 이 원가 공제도 해야 돼요. 공개도. 당연히 원가 공개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 권리를 줘야죠. 집값 폭등을 바로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별로 참 어수선한 상황인데 뭐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스물스물 올라가니까. 일단 여러분들 상황을 보세요. 내가 순수 투자자이냐 아니면 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유주택이 입지, 평형에 문제가 있고 황금성이 떨어진다면 매도 후에 전월세 살면서 흐름을 관망하다가 1에서 4년간 하락장 사이클, 금융위기 최적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뭔 말이냐? 순수 투자자는요, 별로 영향가 없는 것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는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투자자는 이제 유주택 혹은 무주택일지라도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조정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순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의 최고 타이밍. 그러니까 이 순수 투자자와 그냥 투자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순수하게 나는 투자가 100%다 하는 분들은 매도까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뭐 오랫동안 꼭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올 겨울부터 해갖고 1에서 4년 지켜보면서 하락 사이클 이때 타이밍을 잡아 매수해라. 투자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역시 섣부르게 매수보다는 올 겨울부터 계속 타이밍 보면서 매수해라. 같은 말이죠. 자, 이번에 투자 겸 거주자는 이제 거주를 해야 하니까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11월, 그 다음에 2020년 3월. 자,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때 무조건 잡으라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자 2020년 3월달 이 흐름을 좀 보자고요. 여기 이때 매수하는 거 1차 타이밍 잡고 2차적으로 이제 2020년 한 뭐 3월 지난 다음부터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세하락이면 좀 더 기다리는 거고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금매는 잡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싸게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집값이 하락하면요. 인력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거주가 꼭 필요한 사람은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출 없이 잡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대출도 왕창 끼면서 병에 걸린다면 그건 과욕이죠. 낮은 아파트를 잡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10월 이후에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하락장 갈아타기 염두하면서 최대한 저가 아파트, 대출 거의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집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별 상황에 대한 투자 아시겠죠? 이제 과연 기득권층이 얼마나 정말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대기업 부동산 투기 현황 5대 재벌 서울 시내 빌딩 토지 공시가격 시세 비교. 물론 꼭 투기를 하기 위해서 뭐 땅을 샀겠습니까?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공공연한 사실이요. 이제는 예전하고 또 달라가지고 지금 대기업은 계속 흑자가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흑자 안 해요. 왜?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뛰거든요. 그 땅값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중산층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 현대, SK, LG, 롯데, 개. 자, 공시가격 3조 뭐 이렇게 되는데 시세는 이래요. 반영률이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30% 있는 데도 있어요. 30에서 50% 이거 말입니까? 자, 이거 반영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겠어요? 다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지 않겠나요? 이거 너무 낮죠? 공시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세금을 여기서 때려야지 왜 일반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세금을 때리는지. 자, 오른쪽 보세요.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공시지가.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매각 감정가. 자, 여기 보시면 만원 단위죠? 1조 3천억 매각 감정가. 근데 실제 매각 가격 4조.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공공기업 감정가까지 포함되었고 뭐 2조 2,400. 자, 5천. 이건 뭐 40% 30%밖에 안 되죠. 이렇게 매각을 하니 정말 불로소득을 얻는 건 대기업들이죠. 계속 이어갈게요. 자, 5대 재벌 소유 토지장부 가격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 롯데, 삼성, SK, LG. 자, 이렇게 쭉 있는데 2017년 딱 10년이 지났네요. 자, 그때 5.3이었던 게 5.3조 원이었던 게 10년이 지난 10년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24.7조로 늘어났어요.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5조가 24.7조. 이거 영업이익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순수익보다. 자, 그 다음 롯데도 마찬가지. 6.2가 18.1. 삼성, 뭐 SK, LG 이처럼 이 대기업들이요. 장사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투기해서 돈을 버는 그것도 공시 뭐 가격이라든가 팔면 제대로 반영도 안 하는 참 슬픈 현실이죠. 자, 5대 재벌 소유 토지 장부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걸 5.32, 24.7 지금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는 거 이렇게 띄었다고 어마무시하죠. 자, 이번에는 공무원 쪽 한번 볼게요. 국토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신고가액 시세 반영률. 자, 국토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고가액 373억. 그 다음에 시세는 실질적으로 647억이에요. 차액이 274. 약 한 60%밖에 신고를 안 했네요, 대충. 그럼 평균적으로 이만큼 남아요. 대략 반영률이 57.7%라는 거예요. 속칭 신경을 써야 할 인사혁신처 보세요. 81억, 10억, 156억, 19억, 75억. 자, 여기서 보시면 52.1%밖에 반영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정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정부에서 이러고 있으니 무슨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게 뭐 현실화되고 그러겠어요. 보유세 현실화되고. 여기 그렇게 경실련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볼까요? 가관입니다. 자, 1위에서 10위까지만 보더라도 확률적으로 답이 나와요. 자, 신고가액을 웬만하면 제대로 할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자, 신고가액 지금
민주당 뭐 한공당 뭐 쭉 나와 있죠. 뭐 우리 공명당 한당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대부분 한자가 무려 10명에 6개나 되나요? 7개나 되네요. 정말로 70%네요. 뭐 어찌됐거나 자 신고가액은 이러한데 시세는 이렇고요. 차액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세와 신고가액을 보세요. 거의 차액과 신고가액이 비슷하죠. 여기 50%밖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지금 모범을 부여할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정권별 공시가격 반영 비율 물론 이걸 100% 신고할 수는 없어요. 공시가격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고가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정부는 오히려 그걸 다 뜯어내야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너무 지금 특혜 정도가 아니라 자 정권별 서울 지역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평균 시세 방향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칭 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자 민공당하고 우리가 속칭 기득권 세력이라고 조금 많이 알고 있는 한공당. 자 누가 더 많이 뛰었는지 볼까요? 공시가격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자 공시가격 지금 74%, 이명박 70, 박근혜 대통령 70, 문재인 정권 67. 오히려 떨어졌네요.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촛불로 창출한 정권이 더 심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정말 고민하면서 이렇게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오히려 더 심하잖아요. 자, 임대사업. 이제 나도 투기하자. 자, 지금 대기업하고 공무원하고 국회하고 이런 사람들만 투기하느냐? 나도 하자. 그래서 일반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투기 많이 했어요. 자, 임대사업 이것도 정부가 막 권하니까. 여기 보세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2015년에 13만, 2019년에 44만. 무려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집도 59만에서 143만. 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최상위 1%가 무려 주택 임대사업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19.1%를 차지해요. 1%가요. 한 사람당 62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 10%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90%보다 더 많은 53.4%나 주택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서민들의 주택을 이렇게 10%, 1%가 독식하고 있다고요. 막말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집 세 채, 네 채 이런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좀 지나치지 않나요? 이거 혜택 어마무시하게 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왜 그럴까요? 자,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한번 추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점점 어때요? 2018년보다 2019년이 엄청 늘어났죠. 집값이 여러분들 지금 반반이네요. 고분양가 9원 초과가. 집값이 얼마나 뛰었고 또 분양가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건설사가 폭리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1년 만에 이렇게 무섭죠. 그러니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죠. 분양가 상한제를 그럼에도 못하게 지금 막 파상적으로 결국은 정부가 물러선 거잖아요. 분양가 원가 이것도 해야 합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 공개가 아니라 이거 공산주의라고 자꾸 신문에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평한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인 거예요. 세금이나 이렇게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나 하는 게 공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대학교 빽써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둘 다 나쁘지만 여기 보세요. 현재 분양가는 엄청난 거품과 이윤이 있다. 거품 빠지면 가격 대폭 낮출 수 있다. 국민 85%가 분양 원가를 공개 요구한다. 85%가 요구해요. 그걸. 토지 건축비, 부대 비용 이게 워낙 지금 많다. 그러니까 이걸 첨부해라. 이익이 많으니까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면 사업 승인을 아예 내주지 마라. 그런데 이 반대는 다 건설사를 대변하는 그런 아유리작들밖에 아닙니다. 9월 26일에서 10월 4일 이게 최근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공개됐는데 다행히 다 반영된 건 아닌데 일부 반영됐어요. 자 서울 일반 아파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꺾였어요. 다행히. 근데 이게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없어요. 1주만이니까 다음 주 또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강동구, 이제 강남 4건축, 4구의 재건축 단지들 보면 지금 강동, 강남, 송파, 서초 위주로 뛰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정말 썰도 많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겠죠? 보고, 또 보고,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 돋보기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돋보기로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집값이. 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야 손실을 보지 않네요. 경제는 아주 좋지 않은데 집값만 오르는 상황이라서 중산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테니까 하루하루 즐기면서 때를 기다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은 중도를 표방하며 중산층 서민들의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